1등급 10%에 드는 거는 당연하다 싶었는데, 아니 2등급 3등급이라고? 요즘 벌써 자퇴까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많습니다. 올해 1등급이어야 되는데 벌써 망했나? 우리 애만 이런 건 아니겠지? 예,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고1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목고든 갑반고든 일반고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은 5등급제에서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정확하게 어디 진학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 그건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고1들이 고3이 됐을 때 학생들 성적 분포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9등급제 데이터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고1이 5등급제 첫 시행 세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들 1등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뭐 다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점대 초반을 유지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과목별로 1등급이 나눠먹게 되고 있거든요. 아, 왜 1학년 1학기 성적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는 분명히 드실 겁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드는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들을 다 쪼개놔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소수정의 과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1 때는 공통 과목으로 배워서 좀 덜하는데 2, 3학년으로 갈수록 과학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과학, 사회는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기행, 정치, 법과 사회 뭐 이런 과목들, 그리고 수학은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됩니다. 문제는 융합 선택 등 일부 과목만 빼고 거의 다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5등급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1등급 지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년만 지나도 이게 정말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텐데,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부모님이 흔들리는 걸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현실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뭐 지금 고1부터 싹 다 바꿔야 된다고들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바뀐다고 해도 중3부터 적용이 되겠죠. 고1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 내려놓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1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5등급제에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멘탈 게임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신,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결국 승리하는 학생들은 멘탈을 잘 잡는 학생들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어렵게 나왔다, 아 망했네, 이번 시험 망쳤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렵게 나왔네, 그럼 다른 애들은 죽쓰겠네, 여기서 한 문제만 더 맞추면은 등급 확 오르겠다, 이렇게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학생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제 경험상으로 승리하더라고요. 두 번째, 과목 편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9등급제에서는 좀 덜했는데 5등급제에서는 약한 과목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전문가분들도 하는 얘기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실을 직시하고 게임의 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점은 다들 수행이 과하다고 날이 서 계시는데, 과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과하니까 이건 바꿔야 되니까 우리 아이부터 나서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전국의 아이들은 똑같이 안 할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정치인 이슈 때문에 소논문 없애고, 입상 내역들 입시에 반영 안 하고, 사교육 조장한다면서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정말 경쟁이 완화됐나요? 아닙니다. 요즘 현실이 어떻나요? 전국적으로 진짜 생기부 전쟁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 내려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기부 잘 챙겨야 대학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과목 선택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고2, 고3 중에서는 중요 과목 선택을 좀 기피하고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과목 위주로 3학년 때 선택하고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5등급제에선 치명적입니다. 고교학점제 취지상 선택권을 주는 대신에 과목 이수가 굉장히 입시에 있어서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답정너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어찌됐건 우리는 입시를 해야 되니까 과목을 선택할 때는 진로보다는 계열로 접근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했으면 넓게 계열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학과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우리 학과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의 관심사보다는 실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계열에 필요한 기본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학생들이야 당연히 뭐 1등급을 따놓은 당상이고 1등급으로 도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당황스럽고 좌절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서 더 문제는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게 더 큰일 난 줄 알고 학생들에게 자퇴얘기를 하고 또 이게 뭐 대단하게 뭔가가 망쳐진 것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레이스를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이 3등급이 나왔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3년 동안의 마라톤이고 지금 고2, 고3들도 내신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면서 다른 전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5등급제에서는 그게 엄청 심화될 것입니다. 2학기, 2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정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빠지는 학생들, 내신을 포기하고 논술로 빠지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학생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비관적인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고 지금 나온 성적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현 위치는 맞는데 여기서부터 전략을 잘 세우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제 이런 성적 추세가 당연해질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혼란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괜찮다.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2학기 때부터 잘하면 된다. 역전할 수 있다. 조급해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등급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